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상가가 뜬다. 절대 돈 버리지 마세요. 주택을 규제를 하게 되면 수익형 상가가 뜬다. 또 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주상복합이 뜬다. 그래요. 이런 광고 또 이런 홍보성 뉴스들 여러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택을 규제하면 오피스텔이 뜬다. 또 주택을 규제하면 토지가 뜬다라는 이런 엄청난 광고들을, 이런 광고들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광고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혹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 전에 세입자를 맞추려고 노력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요거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상가 구입 시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못 구해서 관리비를 납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잠못 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돈이 나갔다는 사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 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가오죠. 이래서 돈 좀 빌려달라. 저래서 돈 좀 빌려달라. 정말 아니 어떻게 돈이 좀 있는 걸 알고 귀신처럼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지 저로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다가오죠. 여기 투자하면 돈이 된다. 저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 고정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투자해라, 저기에 투자해라 등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전화나 메일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너무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투자의 결과, 물어보나만 하죠. 결국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되면요. 내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아무튼 지난 12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 부분,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한 많은 규제가 좀 강화된 거는 또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년도부터는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상가 부분, 오피스 부분, 오피스텔 부분, 주상복합 부분, 토지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정말 많이 뜰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로 아파트는 끝났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서민들의 꿈, 월세를 받는 건물주. 얼마나 좋아요. 얼마 투자를 하면 월세? 얼마나 받는다. 심지어 5년 동안 세입자 확정, 10년 동안 세입자 확정, 확정 월세가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1년 만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10년 동안 확정 월세 보장이라 해도 세입자가 부도가 나가서 도망을 갔다. 월세가 나오나요? 여기에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광고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쏟아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요. 이런 뉴스, 이런 홍보성 블로그, 또 유튜브 방송 등등 이제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는지라고 여쭤보신다면 뭐 간단한 이론과 또 실무와 또 여러 가지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힘들 때 그럼 증가되는 게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겠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이 돼요. 그러면 분양권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겠죠. 분양권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 너나 할 거 없이 청약을 받는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 구축 아파트 가격도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 등달아서 조금이라도 기존 아파트가 뭐 매덕이 오르면 오피스텔도 하다못해 1,000, 2,000은 오르지 않습니까?
기존 아파트가 하다못해 몇 천만을 오르면 오피스텔 또한 뭐 몇백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오른다고 안 올라가는 오피스텔은 안 올라가고 떨어지는 오피스텔은 떨어지죠. 확률을 놓고 본다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승률은 낮고 하락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고 가능하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상가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아파트도 지어야 돼, 오피스도 지어야 돼, 상가도 지어야 돼. 자연스럽게 토지 가격 또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순환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미분양 소진, 분양권에 대한 인기, 기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 오피스텔, 상가 상승,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상승하는 거죠. 이러한 흐름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분양권에 대한 이제 제재, 분양가 상한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양권이나 아파트에 대한 숨통을 조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됨으로써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때를 기다려서 오피스텔보다는 기존 아파트 쪽으로 좀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쪽으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오피스텔이나 상가 부분,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될 가능성,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경기를 놓고 보자고요. 먼저 통계청에 2019년 11월 산업활동 동향이라 해서 12월 30일 즉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 중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도표인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빨간색이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파란색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 14년, 15, 16, 17년, 18년, 19년인데 먼저 빨간색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놓고 보시면 이게 하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이 파란색을 또 살펴보세요. 그러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고점을 찍었다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급격하게 하락됐음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이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생산지수 등은 증가,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은 감소하여 0.1포인트가 하락하였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놓고 보면 수출입 물가 비율은 감소, 장단기 금리차, 코시피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해서 0.4포인트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했다는 거, 요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2019년 12월 금융안전보고서인데요. 이런 안전보고서에 나와 있는 임대가격지수 공시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오피스이고요.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상가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가격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대체로 내림세, 즉 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상가 공시율은요 11.4%인데요.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에 비교를 해서 그때 수준만큼이나 높은 공시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시율의 증가 원인을 놓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 이러한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온라인 쇼핑 중심의 소비 형태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통계, 자료들을 놓고 볼 때 2020년에도 상가 오피스 부분에서는요, 침체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GTX 역세권이다.
신도시의 중심 상권이다. 또 개발 이슈 등등 해서 아무리 어떤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경기 자체를 놓고 보고 또 상가 자체를 놓고 볼 때 공실률이 증가되고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2020년에도 얼마나 많은 홍보들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2020년에도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 신호 등을 감안을 할 때 상가 이런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